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AI를 활용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어떤 이론 내용을 중심으로 암기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완전한 AI 분석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차차 해결할 예정이니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료 위험물은 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단원으로 전체 출제 횟수는 288회에 이릅니다. 먼저 전체 페이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제사류 위험물의 정의입니다. 인화성 액체로서 제3 내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는 일기압과 20도씨에서 액상인 것에 한하며 인화의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인화성 액체라는 점입니다. 시험에서 정의 영역은 31회 출제될 정도로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은 품명 위험 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 수용성 표시는 제사류 위험물 중 수용성인 것에 한함, 위험물의 수량, 주의사항이다. 제조년월일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종류표 첫 부분입니다. 특수이나물 50리터, 제1성유류 비수용성 200리터, 수용성 400리터, 알코올류 400리터,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리터, 수용성 2000리터입니다. 위험 등급은 특수이나물만 1등급, 제1성유류와 알코올류가 2등급, 나머지는 모두 3등급입니다. 제1성유류는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어서 207페이지입니다. 제3성유류 비수용성은 2000리터, 수용성은 4000리터, 제4성유류는 6000리터, 동식물유류는 10,000리터입니다. 그리고 용어 정의를 꼭 외우셔야 합니다. 특수인화물은 발화점 100도씨 이하 또는 인화점 영하 20도씨 이하이고 비점 40도씨 이하인 것입니다. 특수인화물의 법적 기준은 일기압에서 발화점 100도씨 이하 또는 인화점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면서 비점이 40도씨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공통적 성질과 저장 취급 방법입니다. 제사류 위험물은 첫째 인화하기 쉬운 인화성 액체, 둘째 물에 녹지 않고 물보다 가볍습니다. 셋째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합니다. 사류는 일종의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공기보다는 대부분 무겁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사류의 가장 중요한 공통 성질입니다. 저장 시에는 전기부도 체임으로 정전기 발생에 주의하고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접지가 필수입니다. 혼재 기준 제2, 4, 5, 6끼리, 제1, 6, 6끼리, 제3, 4, 6끼리 가능. 제사류는 제2, 3, 5류와 혼재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황화탄소입니다. 제사류 위험물 중 단일 물질로는 2012에서 2025년 기출 31회 출제로 1위입니다. 핵심 포인트 5가지를 모두 기억하세요. 첫째 비중 1.26으로 물보다 무겁습니다. 둘째 물에 녹지 않습니다. 셋째 인화점 영하 30도씨, 끓는 점 46도씨, 발화점 90도씨로 인화점이 끓는 점보다 낮습니다. 넷째 연소 범위는 1에서 50%로 매우 넓습니다. 다섯째 연소 시 이산화황 SO2가 발생하며 파란 불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물속에 저장하며 5개 저장 탱크는 벽과 바닥 두께 0.2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수조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각 물질 간의 증기 비중 값을 암기하여 비교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이황화탄소 2.6, 디에틸에테르 2.55, 아세톤 2.0, 아세트알데히드 1.52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황화탄소 CS2는 비중 약 1.26으로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며 증기 확산 억제를 위해 콘크리트 수조 안탱크에 물속 저장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황화탄소의 인화점, 끓는 점, 발화점 세 가지 모두 암기하셔야 합니다. 인화점 마이너스 30도씨, 끓는 점 46도씨, 발화점 90도씨. 인화점이 매우 낮아 증기관리, 점화원 차단 필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이에틸에터와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다이에틸에터부터 보겠습니다. 인화점은 실측 영하 45도씨로 특수인화물 중 가장 낮고 연소 범위는 1.7에서 48%로 매우 넓습니다. 핵심 출제 포인트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공기와 접촉 시 과산화물 생성으로 갈색병에 저장합니다. 둘째, 과산화물 생성 방지를 위해 40메시 구리망을 넣어줍니다. 셋째, 과산화물 검출 시약은 아이오딘 와칼륨 KI 용액이며 검출되면 황색을 띱니다. 다음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인화점 실측 영하 38도씨, 연소 범위 4에서 60%로 특수인화물 중 가장 넓습니다. 수용성이며 압력 탱크 저장 시 40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이동 탱크 저장소에는 불활성 가스를 봉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 용기에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 합금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인화점, 디에틸에테르, 마이너스 45도씨, CS2, 마이너스 30도씨, 아세톤, 마이너스 20도씨, 메탄올, 11도씨. 디에틸에테르가 가장 낮다. 보통 물질의 결합 구조를 고려해보면 수소 결합이 있는 경우 결합력이 강해 인화점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 CH3CHO,는 은, 수은, 구리와 반응하여 폭발성 아세틸리드를 생성하므로 이 금속 용기 설비 사용을 금지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산화프로필렌부터 보겠습니다. 인화점 영하 37도씨, 연소 범위는 책 본문 2.8에서 37%인데 기출에서는 2.5에서 38.5%로도 출제됩니다. 두 범위 모두 정답 처리되니 둘 다 외워두세요. 저장 및 취급은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준하며 특히 이동 탱크 저장소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과 반응하여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므로 이 금속들로 만든 용기나 설비는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펜타보레인은 연소 범위가 0.4에서 98%로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제1성 유류로 넘어가 휘발유는 인화점 영하 43도씨, 벤젠은 인화점 영하 11도씨, 착화점 498도씨, 6.7도씨로 겨울에 응고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산화프로필렌, 특수인화물, 은, 구리, 마그네슘과 접촉 시 격렬히 반응하여 폭발성 아세틸라이트 생성. 아세트알데히드와 동일한 금속 회피 원칙 적용. 정답은 3번입니다. 210페이지 제1성 유류 수용성 사종입니다. 아세톤은 인화점 영하 18.5도씨로 햇빛에 분해되므로 갈색병에 저장합니다. 피리딘은 약한 염기성을 띠는 유기화합물로 자주 함정 출제됩니다. 사이아나수소는 복숭아향의 무색 또는 푸른색 액체로 알코올용 포소화약제로 진화합니다. 제1성 유류는 비수용성 200리터, 수용성 400리터로 지정 수량을 꼭 기억하세요. 피리딘, 시퍼이브H퍼이브N, 은 제1성 유류 수용성 액체로 약한 염기성을 띠는
유기화합물로 강산성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알코올류와 제2석유류 비수용성입니다. 메탄올은 비중 0.79, 인화점 11도씨, 연소범위 6에서 36%로 알코올류 중 가장 강한 수용성과 강한 독성이 특징입니다. 에탄올은 인화점 13도씨이며 메탄올과 달리 독성이 없습니다. 등유는 인화점 39도씨 이상, 경유는 41도씨 이상이며 정전기 불꽃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큽니다. 메탄올, 알코올류의 연소 범위는 약 7.3에서 36%로 넓은 편에 속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12페이지 제2석유류 수용성입니다. 초산은 비중 1.05, 인화점 40도씨이며 식초 원료입니다. 의산은 비중 1.2, 인화점 55도씨로 푸른 불꽃을 동반한 연소 반응을 합니다. 아크릴산은 독성이 매우 강하고 고온에서 쉽게 중합됩니다. 하이드라진은 무색의 맹독성 발연성 액체로 야갈칼리성이며 180도씨에서 암모니아와 질소로 열분해됩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일렌 이성질체는 O, M, P 세 가지가 있으며 독성 비교는 벤젠이 톨루엔보다, 톨루엔이 자일렌보다 큽니다. 제3석유류는 인화점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이며 중유는 직류중유와 분해중유로 나뉩니다. 크레오소트유는 타르를 증류해 얻는 혼합유로 비중이 1.02에서 1.05로 물보다 무겁습니다. 나이트로벤젠은 제3석유류이지만 폭발성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14페이지 글리세린은 무색무취의 점성액체로 삼가 알코올이며 무독성, 단맛이 특징입니다. 제4석유류는 윤활유와 가소제유가 있으며 인화점 220에서 250도씨로 상온에서 인화성이 적습니다. 가소제유에는 DOP, A, DIDP, TCP, TOP 등이 있고 지정수량은 6,000리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식물류류입니다. 시험에 25회나 출제된 단골 주제입니다. 핵심은 아이오딘 값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오딘 값, 요오드 값, 아이어다인 배류, 은, 유지, 기름, 100g에 흡수되는 아이오딘의 무게를 말합니다. 기름을 구성하는 지방산에는 탄소 사이의 이중결합, CC, 불포화 결합이 있는데 아이오딘은 바로 이중결합 자리에 첨가 반응으로 달라붙습니다. 이중결합 하나에 아이오딘 분자 하나가 결합하는 식이죠. 따라서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아이오딘을 흡수하므로 아이오딘 값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아이오딘 값은 유지의 불포화도, 이중결합이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건성유는 아이오딘 값 130 이상으로 해바라기 기름, 동유, 아마인유, 정어리 기름, 들기름 등이며 자연발화 위험이 있습니다. 반건성유는 100에서 130 미만으로 채종유, 목화씨 기름, 참기름 등이고 불건성유는 100 미만으로 야자유, 올리브유, 팜유 등입니다. 자연발화 위험은 건성유가 반건성유보다, 반건성유가 불건성유보다 큽니다. 건성유, 아이오딘 값 130 이상, 해바라기, 동유, 아마인유, 정어리, 들기름. 아이오딘 값이 클수록 불포화도가 높아 자연발화 위험 증가.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순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